한국의 인구 추세, 그 위기의 시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위기 대피소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경제위기, 경제위기의 징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경제위기의 진행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생존게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생존게임으로부터 승리하고 번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 추세의 문제점, 데드크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출생아 수 변화, 일본은 왜 이 모양일까? 한국의 미래는 일본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추세의 문제점, 데드크로스란 무엇인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그 결과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서 같이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이고 그 결과 출생아 수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초록색 선과 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지는 지점, 그 교차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의 출산율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1984년에서부터 출산율이 급락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시점. 이 시점부터 출산율이 2.0명, 현 상태 유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출산율이 자그마치 0.98명입니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이고 세계 꼴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1970년에는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7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였었는데 2017년에는 35만 명, 2018년에는 32만 명. 그럼 올해 2019년에는 몇 명이 될까요? 출생아 수는 경제 성장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을 먼저 관찰해 보면 1990년대에는 9%, 2000년대에는 평균 5%, 2010년도에는 평균 3%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할 때 먼저 출생아 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전후부터 2018년까지의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면 점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점선 부분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볼 텐데요. 출생아 수의 점선 부분을 경제 성장률로 옮겨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생아 수가 많으면 경제 성장률이 높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수록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인구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본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이후 사망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를 하였고 결국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은 여기 화살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시점. 그래서 2005년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사실상 일본 경제의 사망 선고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는 디플레, 그리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이라도 살릴 수 없는 경제로 추락하였습니다. 자, 2005년 이후 일본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국가가 국채를 찍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매년 최소 250조 원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2018년까지 1경 2천조 원에 해당되는 돈, GDP 대비 240%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양적 완화라는 것이고 매년 500조 원 정도의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돈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그날 즉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빨아먹어야 망하지 않는 경제,
블랙홀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인구가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변화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출생아 수를 보면 끊임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망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2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데드크로스가 언제 생길지를 알려면 한국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데드크로스가 생길지를 예측하는 것은 파란 선, 즉 출생아 수를 연장하는 가상의 선을 그려보고, 그리고 갈색 선, 사망자 수를 연장하는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만나는 점,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생기는 시점을 보면 즉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 사이에서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데드크로스 시점은 2020년 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측인 2030년보다 10년이나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데드크로스 이후의 아파트, 부동산, 자영업, 수출, 이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의미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의미하죠. 그것을 알려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데드크로스 이후의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